박정아 의원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국회박 대여 투쟁에 힘을 쏟는 국민의힘. 그런데 단상 위에서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어제 강원뿐 아니라 그제 대전에서도 지지자들의 야유와 욕설이 터져나왔는데요.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을 겁니까? 행사가 원활히 진행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코앞에 두고 여전히 도돌이표 사과 공방 중인 국민의힘. 내일 용인에서 개최 예정이던 장외 집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장외 집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계엄 1년을 이틀 앞두고 두 쪽이 났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많이 나올 정도로 갖가지 의견 대립이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지난주 장외 집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 고통을 드렸다, 책임 무겁게 통감한다라고 사과성 발언을 하게 했는데 그 전제가 민주당 의회 폭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이틀 뒤 12월 3일까지 저희가 임의로 데드라인을 정한다면 이 이상의 사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별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 어렵다.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그 최종 판결문을 읽을 당시에 국회의 일부 책임을 물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그러한 그 파행적 운영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불법과 위헌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탄핵을 시킨 거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마치 이 국회 민주당 탓으로 이 비상계엄에 명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과 탄핵을 놓고 첫째,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거죠. 예. 탄핵까지 과했다. 예, 탄핵은 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반대 세 번째 입장은 뭐냐? 결국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비상계엄도 정당했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세 가지 부류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비상계엄과 탄핵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에 비교하면 음주운전에서 큰 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내란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인한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두 가지를 다 인정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 취소는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는 도리어 비상계엄까지 옹호하려고 하는데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본인이 걱정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일각에서 걱정하는 위헌정당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면 위헌정당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고 좀 보여요. 그런데 스스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위헌정당의 길로 뚜벅뚜벅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종기 의원님 아까 한숨을 아주 크게 쉬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탄핵은 성급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우리 저 식민지 지배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대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 통속계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비상계엄이 불법이면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거지. 그걸 대통령이니까 이거 이재명한테 정권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는 탄핵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역으로 해도 마찬가지. 그건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왜 한숨을 쉬었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12월 3일을 5.18, 제2의 5.18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갖고 두고두고 저희의 역사에 아픈 상처가 있어요. 1948년에 제주도 4.3이 있었고 1980년대에 5.18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5.18을 가지고서 얼마나 계속 공세를 펴왔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다르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막겠다고 나섰었고 또 표결에 참석을 했었고 그러다가 또 뭐 쫓겨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도 야, 이 비상계엄 이건 아니지라고 한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5.18과 마찬가지로 이거 국민의힘은 뭐 해산될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과를 하고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예. 올해 지나면 못 해요. 1주년에 딱 하지 못하면 다음부터는 그걸 사과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당 전체를 그냥 계속 끌고 들어가서 앞으로 두고두고 앞으로 또 몇십 년 동안 12월 3일 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당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제가 지금 답답해서 어쩌려고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정도 되니까 설령 12월 3일에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나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진일보한 사과가 나온들 당내 화합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내 화합의 문제는 이거는 예를 들면 둘이서 서로 잘하고 잘못한 게 있는데 예. 이걸 적당히 중간에 갖다 놓는 게 화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이 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당내 화합에서 지금 일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과를 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건 마땅했다라고 들어오면 우리 당은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결점이 많잖아요.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은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공격하려면 야, 니네는 12월 3일 때 그렇게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패널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패널이신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발목을 잡든 뭐를 하려면 그 전제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야만 그로부터 명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내 화합이라는 것은요. 당내 화합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적 용서와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실수, 잘못 헌법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내 화합을 하든 당내 노선 투쟁을 하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건너뛴 채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선 투쟁만 먼저 하고 서로 강내 갈등이 분열되니까 국민으로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기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특히 저는 이 원인이 결국은 당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아주 궁색해진 거예요. 아까 김준혁 대표하고 제가 비슷한 얘기인데 위헌정당의 길로 민주당이 프레임을 만들고 몰아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역사를 되돌린 윤석열 계엄을 사과드린다. 계엄으로 시민의 삶은 무너졌는데도 정치는 혐오와 분노만 재생산하느라 바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과와 반성 메시지들입니다. 당 차원의 사과 요구에 지도부 강경파들이 선을 그으며 갈등이 이어지자 의원 개개인이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소장파 초재선 의원들은 당일 사과 성명 발표를 목표로 함께할 동료 의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20명 이상, 많으면 30명도 이름을 올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서도 사과 요구가 나왔지만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장외 연설회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이런 요구 탓에 당이 나아가질 못한다며 재차 대여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감옥 갈 사람은 주경호가 아닙니다. 이재명입니다. 지도부의 강경 행보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중간중간 잡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와 당 차원의 사과가 맞물릴 때 어떤 정국이 펼쳐질지 몰라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상황.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고 이에 따른 당내 갈등은 한동안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고민주입니다.